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 케이스에서 IMDS API를 악용하는 실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IMDS API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봐야겠죠. AWS EC2 인스턴스에서는 EC2 인스턴스 메타데이터를 조회하는 API를 제공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AWS 공식 문서에서 인스턴스 메타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는 API를 IMDS라고 하고요. 현재 버전 1, 버전 2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메타데이터는 EC2 인스턴스 자체에 대한 데이터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유저 데이터, 그 다음에 IP, IAM 롤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타데이터를 쉽게 API를 사용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IMDS 사용 방법은 AWS 공식 문서에 있는데요. 인스턴스 메타데이터 검색이라는 문서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AWS CLI 또는 AWS 콘솔 없이 인스턴스 메타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그 설명하는 방법은 이 API를 호출하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현재 제가 호출을 해볼게요.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하셔서 인스턴스, EC2 인스턴스 내부에서 컬로 호출하시면 됩니다. 컬로 호출하시면 내가 지금 실행하고 있는 EC2 인스턴스의 메타데이터들이 보이고요. 제일 첫 번째 줄인 AMI ID를 봐볼게요. AMI를 보면 저는 이 인스턴스가 이 AMI를 사용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래서 저는 현재 이 EC2 인스턴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서 AMI ID를 찾아볼게요. AMI ID 보면 여기 0F로 시작하고 B2로 끝나죠. 여기도 0F로 시작하고 B2로 끝납니다. 그래서 메타데이터 API, IMDS API를 사용해서 지금 EC2 인스턴스 데이터를 조회한 거고요. 또 눈에 가는 거는 인스턴스 아이디가 있겠죠. 인스턴스 아이디 조회하면 175로 끝납니다. 보시면 인스턴스 아이디를 봐볼까요? 또 175로 끝납니다. 이 케이스 파드가 EC2 인스턴스에 실행된다면 이 파드는 IMDS API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EC2 인스턴스 위에 실행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실습을 해보려고 해요. 먼저 파드를 실행할게요. 파드는 저는 네슈트 디버깅 파드를 실행할 거고요. 조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슈트 파드가 실행이 되었고요. 저희가 아까 EC2 인스턴스에 실행했던 API를 그대로 사용을 해볼게요. 지금 아까 실행했던 데이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파드 안에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드 안에서 실행하면 EC2 인스턴스에서 실행한 거 똑같이 응답이 오고요. 이 파드가 실행되는 EC2 인스턴스를 한번 찾아볼까요? 찾으려면 저희는 EC2 인스턴스 아이디를 찾으면 되겠죠. 이걸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EC2 인스턴스는 175라는 EC2 인스턴스에 실행이 되고요. 175는 이 노드가 되겠네요. 인스턴스 아이디가 이거니까. 그래서 이 EC2 인스턴스 위에 이 네슈트 파드가 실행되고 있습니다. IMDS API는 무조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IMDS API를 활성화 시켜줘야 됩니다. 활성화 시키지 않으면 IMDS API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IMDS API를 만약에 활성화했을 경우에 좀 악용될 위험이 있어요. 가령 해커가 이 파드 안에 들어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파드 안에 들어왔을 때 IMDS API를 사용하게 되면 EC2 인스턴스 정보를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부터 위험을 하고요. 그리고 IMDS API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임시 자격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 자격 증명을 발급받은 걸 통해서 후속 공격, AWS 리소스를 제어할 수 있는 후속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MDS API를 활성화했을 경우에 어떤 위험을 가질 수 있는지 이제 시나리오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 시나리오는 이 웹 취약점이 있는 웹 어플리케이션 파드에서 먼저 임시 자격 증명을 발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발급을 받은 후에 이 임시 자격 증명으로 S3를 조회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 시나리오 한번 실습을 해볼 거고요. 이 시나리오는 이제 실제 서버에서 실습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주의해 주시고요. 이것을 실행하려면 이제 전제 조건이 있겠죠. 웹 어플리케이션 자체가 이제 취약을 해야 되는데 특히 원격 코드가 실행이 돼야 됩니다. 저희는 IMDS API를 호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원격 코드 실행이 가능한 웹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하고요. 저는 DBWA라는 웹 어플리케이션을 사용을 했습니다. DBWA는 일부러 연습을 하도록 취약한 상태이고요. 쿠버티스 배포하는 방법은 저의 길 레포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큐브시티를 어플라이를 하게 되면 DBW가 만들어지고 AWS NLB가 만들어져서 외부에 접속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현재 만든 상태를 보시면 이렇게 AWS NLB 주소로 접속을 하면 DBWA가 이렇게 접속이 되고요. 그 다음 전제 조건은 IMDS API가 당연히 활성화되어 있어야 되죠. 이번 시간의 주제는 IMDS API를 사용해서 임시 자격 증명을 발급받는 거니까 IMDS API가 활성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EC2 인스턴스 IAM 롤에 S3가 있어야 됩니다. 폴리시가 있어야 됩니다. 이번 공격 시나리오는 이 S3에 접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관리자가 EC2 인스턴스 IAM 롤을 잘못 관리했다라는 가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 관리자는 급한 마음에 EC2 인스턴스 IAM 롤에 S3 폴리시를 추가한 상태입니다. EC2 인스턴스 IAM 롤은 지금 보시면 여기 IAM 롤이 있죠. 그래서 이 IAM 롤에 가보시면 현재 저는 최소한의 폴리시만 추가를 했는데요. 실습을 위해서 S3 폴리시를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태치 폴리시를 해서 S3를 검색하고요. 그 다음에 read only만 이렇게 추가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추가를 하게 되면 EC2 인스턴스에 S3 read only가 이렇게 설정이 되었죠. 해커는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제 탐색을 합니다. 어디가 취약한지 하나하나 탐색하는데 해커는 이 커맨드 인젝션이라는 메뉴에서 원격 코드를 실행할 수 있다는 취약점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원격 코드는 사용자가 원하는 코드를 실행한다는 뜻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제 핑을 할 수 있는 이 입력 인풋 박스를 줬는데 여기서 비트 연산자를 주게 될 경우에 사용자 코드가 실행되는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whoamI라는 리눅스 명령어를 실행을 요청을 했고 whoamI라는 응답이 지금 보이죠. 그래서 여기 코드 실행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보시면 핑을 이렇게 127.0.0.1을 누르게 되면 로컬호스트에 핑을 날리게 되는데요. 지금 디폴트가 4번 핑을 날리기 때문에 4번 응답이 나왔고 이 결과를 봐서 여기 리눅스라고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인자가 잘 먹히는지 이제 확인도 합니다. 여기는 카운트 약자인데 핑을 한 번만 날리겠다. 그러면 핑 한 번만 날렸죠. 그 다음 확인할 거는 내 코드가 실행되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비트 연산자를 주고 whoamI라는 명령어를 날렸습니다. 그러면 whoamI라는 데이터 결과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ls 명령어도 한번 쳐볼게요. ls 명령어도 잘 실행이 됩니다. 이걸로써 해커는 내가 원하는 코드를 실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알게 된 거죠. 해커는 계속 탐색을 합니다. 그러면 이 웹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환경에 실행이 됐을까?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호스트 네임을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면 이 호스트 네임이 출력이 되는데 이 호스트 네임이 지금 보시면 좀 난수가 섞여 있죠. 컨테이너들이 실행되는 환경은 호스트 네임이 난수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서 이 웹 어플리케이션은 컨테이너로 실행이 되겠구나 라고 짐작을 할 수 있고 혹시 쿠버티스가 실행되나? 라고 이제 추측을 하고 환경변수에서 쿠버티스를 찾으면 지금 쿠버티스라는 환경변수가 보이죠? 그래서 이걸로 해커는 이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환경이 쿠버티스 위에 실행되겠다는 걸 확정을 지은 겁니다. 이제 실습을 또 해볼 건데요. 여기서 호스트 네임을 쳐볼게요. 호스트 네임 치면 이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있는 OS의 호스트 네임이 보이고요. 이제 난수가 섞여 있죠. 그래서 컨테이너라는 걸 좀 의심을 할 수 있고
프린트 env로 한계변수를 이제 출력을 합니다. 그러면 한계변수가 출력이 되는데 쿠버네티스에서는 쿠버네티스라는 한계변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로 쿠버네티스를 그래프 필터링을 하게 되면 쿠버네티스에 대한 한계변수도 이렇게 출력이 되죠. 이제 해커는 이 어플리케이션이 쿠버네티스 위에 동작한다라는 걸 확신을 한 거죠. 해커는 계속해서 탐색을 합니다. 이 쿠버네티스가 과연 어디에 실행되는지, 온프레미스인지 아니면 클라우드인지, 클라우드라면 어디 클라우드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탐색하는 단계인데요. 현재 취약한 저희는 환경이기 때문에 IMDS API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해커도 IMDS API를 사용할 수 있다면 AWS 위에 쿠버네티스가 실행되겠다라는 걸 확정을 지을 수 있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IMDS API를 실행을 했더니 이 IMDS API 응답 결과가 나왔고요. 이걸로써 해커는 AWS에서 쿠버네티스가 실행되는구나. 그리고 EC2 인스턴스로 파드를 실행하는구나 라고 확정을 지었습니다. 명령어를 또 입력을 해볼게요. 이제 명령을 입력하기 전에 IMDS API 주소를 좀 복사를 할 거고요. 그리고 바로 입력을 해볼게요. 그래서 핑 명령어 뒤에 비트윈선으로 IMDS API를 이렇게 호출해 보겠습니다. 컬러 이제 호출하면 되겠죠. 컬러 호출을 했더니 IMDS API 응답이 왔죠. 그리고 메타 데이터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메타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IP를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로컬 IP로 출력하면 이렇게 IP도 같이 출력이 되죠. 자, 단순하게 IMDS API만 호출이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EC2 인스턴스 IP까지 지금 조회를 한 겁니다. 이제 해커는 이게 AWS라는 게 확정이 지었으니까 또 탐색을 할 건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시크릿 키, 액세스 키가 있는지 찾는 게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액세스 키랑 그다음에 시크릿 키가 저장되는 위치가 있죠. 그래서 디폴트로는 홈 디렉토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홈 디렉토리에 있는 리스트를 출력을 해볼게요. 근데 아쉽게도 지금 AWS라는 숨김 디렉토리가 없죠. 그래서 숨김 디렉토리가 없네 라고 이제 해커는 인식을 하고 여기서 한계변수도 이제 찾겠죠. 혹시 AWS라는 한계변수가 있지 않을까? 라고 추측하면 지금 없죠. 그러면 현재 이 웹 어플리케이션은 AWS에 대한 어떤 인증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IMDS API를 지금 호출할 수 있는 상태죠. 이제 거기서 해커는 공격을 시작하게 됩니다. IMDS API 중에 임시 자격 증명을 발급받는 API가 있어요. 그래서 임시 자격 증명 발급을 받기 위해서 IAM 룰이 필요한데 IAM 룰도 조회하는 API가 있습니다. 그래서 Security Credential이라는 API를 호출하게 되면 현재 이 파드가 실행 중인 EC2 인스턴스의 IAM 롤이 리턴이 되고요. 이 IAM 롤을 사용을 해서 이 IAM 롤의 임시 자격 증명을 발급을 받습니다. 그러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임시 자격 증명이 발급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실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IAM 롤을 확인하고 임시 자격 증명을 발급받는 API가 좀 길어서 이렇게 메모장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IAM 롤을 조회하는 API를 호출할 건데요. 한번 호출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API를 복사를 해서 호출하게 되면 이 뭔가 롤의 이름이 나오죠. 이 롤 이름은 이 파드를 실행하는 EC2 인스턴스의 IAM 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S3 추가한 IAM 롤인데요. 여기 IAM 롤이 보이시죠? G3Y로 끝납니다. G3Y로 끝나고 여기도 G3Y. 이 IAM 롤을 EC2 인스턴스 IAM 롤을 지금 조회를 한 거고요. 이 조회한 롤에 대한 임시 자격 증명을 저희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미리 준비한 API를 그대로 복사를 해볼게요. 호출하면
이제 임시 자격 증명을 발급을 받았고요. 이 임시 자격 증명을 발급을 받은 걸로 저희는 AWS API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커는 발급받은 임시 자격 증명으로 환경변수 오버라이딩을 하고요. 그대로 AWS API를 사용했더니 지금 응답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환경변수 오버라이딩도 좀 길어서 제가 미리 준비를 했고요.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해서 붙여넣어 볼게요. 붙여넣고 이거를 그대로 AWS SLS라는 명령을 쳐볼게요. 그러면 저희 계정에 있는 S3에 있는 버킷들이 보이죠? 지금 이제 잘 대도를 보면 웹 취약점으로 발급받은 이 임시 자격 증명으로 S3를 조회를 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S3 조회 권한을 빼볼게요. 그래서 이 IAM 롤에 S3 read only라는 이 폴리시를 제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제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무브로 해서 제거를 해보고요. 그러면 이제 이 롤에는 S3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방금 조회됐던 AWS S3 LS를 치면 좀 기다려 볼게요. 네, 반영이 좀 있는데 한 10초에서 20초 정도 기다리면 Access Denied가 뜨죠. 즉, 이 IAM 롤에 할당된 폴리시 권한의 자격증명도 그대로 따라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